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과학의 정의가 바로 지금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실험이 아니라 계산만으로 진리를 증명하려는 이 거대한 도전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건 과학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아주 대담하고 심지어 도발적이기까지 한 선언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혁명적인 생각의 한가운데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AI 융합 전략가 심재우 대표인데요. 그는 과학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지도 모르는 어쩌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만약 실험 없이 오직 계산만으로 진리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지식을 발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예고하는 질문이거든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의존해온 실험이라는 단단한 토대가 어쩌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겉으로 보기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세 개의 프로젝트를 만나볼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 하나의 비밀스러운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계산 시대를 여는 세 명의 거인입니다. 첫 번째 거인은 바로 알파폴드2입니다. 수십 년간 생명과학계 가장 큰 숙제였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 있잖아요. 이걸 실험실이 아니라 컴퓨터가 순수한 계산 능력만으로 풀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코드를 계산으로 해독한 과학사의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거에는 제프 베조스가 추진하는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더 대담해요. 우리 행성,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계산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하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인, 바로 OPS입니다. 이건 정말 가장 대담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단 하나의 씨앗값,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실험 데이터도 없이 우주 전체의 규칙을 계산해내겠다는 그야말로 엄청난 야망을 품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AI 거인, 알파폴드2와 프로메테우스. 이 둘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사실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어요. 이 슬라이드가 그 퍼즐을 딱 보여주는데요. 둘 다 엄청나게 강력하죠? 하지만 각자 자기 섬에 고립된 것과 같았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같은 수학적 언어를 쓰지 않으니까요. 생명과 지구, 이 둘을 연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순간 OPS가 등장합니다. OPS는 그냥 또 다른 계산 도구가 아니에요. 이건 알파폴드2와 프로메테우스 사이에 그 깊은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잃어버렸던 로제타석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OPS는 대체 어떻게 이 모든 걸 연결하는 걸까요? 시작은 단 하나의 값입니다. 정말 딱 하나의 값에서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 값 하나로부터 질량, 시간, 길이 같은 우리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물리량 18개를 수학적으로 전부 유도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뿌리에서 우주의 모든 가지가 뻗어나오는 셈이죠. 그리고 이 숫자가 바로 OPS의 힘을 증명합니다. 31짜리. 이 정도의 정밀도로 그 결과들을 서로 교차 검증한다는 건데요. 이건 물리적인 실험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정확도입니다. 이제 이 세 거인이 드디어 손을 잡습니다. 인류의 과학 문명 자체를 전환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새로운 과학 연합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OPS가 다른 두 AI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되는 겁니다. 생명과 지구 그리고 우주를 하나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초융합과학이 탄생하는 거죠. 그럼 이 새로운 과학이 우리 삶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이 로드맵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기후변화나 팬데믹 같은 거대한 문제들을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예측하고 시스템적으로 해결책을 설계하고 결국 인류와 생태계 모두에게 최적화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주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거인의 융합은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과학시대, 바로 계산시대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과학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진리를 재는 유일한 척도였던 물리적 실험의 시대는 저물고 있고요. 이제 계산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렇게 바뀝니다. 예전에는 실험이 최종 결과였잖아요.
이제는 계산된 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 되는 거고요. 지식은 더 이상 소수의 권위가 아니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논쟁하는 대신에 그냥 계산을 통해서 진위를 가리면 되는 거죠. 이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철학적 변화인데요. 계산이라는 게 이제 미래를 어렴풋이 내다보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를 증명하는 최종적인 권위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증명하는 역할이 AI에게 넘어갔을 때 우리 인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어쩌면 이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심오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얀 가운, 복잡한 실험실, 시험관 같은 것들 말이죠. 근데요, 바로 지금 그 모든 것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과학의 심장이나 다름없었던 그 실험실이 이제는 우리 노트북 속 코드 몇 줄로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현장, 그러니까 실험의 시대가 저물고 계산이 과학의 새로운 왕이 되는 그 거대한 변화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진리를 찾아 헤맬 때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방법이 바로 실험이잖아요. 직접 해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실험 없이도 순전히 계산만으로 우주의 진리를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새로운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맨 앞에는요, 두 명의 거인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치는 알파폴드2라는 AI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행성, 지구의 미래를 통째로 예측하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둘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이미 미래를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둘 모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자, 먼저 알파폴드2를 좀 볼까요? 이건 진짜 대단한 게 과학자들이 무려 50년 동안이나 끙끙 앓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그냥 풀어버렸어요. 생명과학계에 거의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를 보세요. 이건 스케일이 더 커요. 아예 지구 전체를 컴퓨터 안에 똑같이 만들어 놓은 디지털 트윈이에요. 이걸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다음 팬데믹은 어떤 모습일지 같은 걸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는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를 들여다보고 다른 하나는 행성 전체를 내려다보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는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른 예측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둘이 전혀 다른 문제를 푸는 것 같잖아요. 하나는 생물학, 하나는 지구과학. 그런데 사실 이 둘의 심장, 그 핵심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물리적인 실험을 어마어마한 양의 계산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설계도를 그리든 행성의 운명을 예측하든 이제 정답은 더 이상 실험실 비커 안에서가 아니라 컴퓨터 알고리즘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두 천재에게는 아까 말했던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천재 같았다 할까요? 알파폴드는 생물학이라는 언어를 쓰고 프로메테우스는 지구과학이라는 언어를 쓰니까요. 이 둘의 언어가 너무 달라서 힘을 합쳐서 기후변화가 우리 인간의 DNA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같은 더 크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선 최고인데 협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천재들을 연결해줄 통역사 같은 게 필요하겠죠. 뭔가 보편적인 언어가 있어야 할 텐데 바로 그 해답이 정말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과학 분야를 하나로 꿰뚫는 로제타 스톤 같은 역할을 하는 이론인데요. 바로 한국에서 나온 새로운 이론 OPS입니다. 이 OPS라는 이론의 아이디어는요. 들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한편으론 굉장히 대담합니다. 뭐냐면 P라고 부르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숫자, 딱 이 값 하나만 있으면 마치 작은 씨앗 하나에서 거대한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 그러니까 뭐 길이, 질량, 시간 같은 것들을 전부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광활한 우주를 움직이는 복잡한 소스 코드가 사실은 P라는 단 하나의 변수 안에 다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생각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기존 과학이랑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자, 보세요. 1단계. 일단 그 근본값 P를 딱 정합니다.
그리고 2단계, 정해진 수학 공식에 P를 넣으면 모든 물리 단위들이 줄줄이 계산돼서 나와요. 자동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나온 모든 값들이 서로 조금의 오차나 모순도 없이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고는 실험 장비가 아니라 바로 이 수학적인 완벽함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계산이 얼마나 정밀하냐고요? 자, 여기 숫자를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31제곱.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소수점 아래로 0이 무려 30개나 붙는 수준의 정확도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상상도 안 되죠? 중요한 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최첨단 실험 장비로도 이 정도의 정밀도는 절대로 측정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한 오차나 불확실성을 아예 뛰어넘어서 순수한 수학적 진리 그 자체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럼 이 근본적인 이론, 이 로제타 스톤이 아까 말했던 그 두 천재 알파폴드 2와 프로메테우스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과학혁명의 진짜 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짚어볼까요? 간단했죠? 한쪽은 생물학의 언어로 말하고 다른 쪽은 지구과학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서로의 전문 분야가 다르니 소통이 될 리가 없었죠? 바로 여기에 OPS가 등장합니다. OPS는 이 모든 과학 분야를 꿰뚫는 하나의 보편적인 수학 언어, 바로 과학의 로제타 스톤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물학에서 다루는 단백질 구조든 물리학의 원자든 지구과학의 대기 흐름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전부 다 똑같은 기본 단위로 바꿔서 계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드디어 공통 언어가 생긴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정말 강력한 삼각동맹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맨 위에서 OPS가 이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규칙을 딱 제공해줘요. 그럼 프로메테우스는 그 규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전체를 시뮬레이션하죠. 그리고 알파폴드 2는 그 시뮬레이션된 세계 안에서 생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예측하는 겁니다. 규칙, 세계, 생명,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드디어 추상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현실이 하나의 거대한 모델 안에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좀 거창하고 어려운 이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 거대한 과학의 패러다임 변화가 평범한 우리들의 삶,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지난 세기의 과학과 앞으로의 과학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예전에는요, 수조 원짜리 거대 실험실이 있어야 과학을 할 수 있었어요. 소수의 엘리트들만 접근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냥 우리 노트북하고 좋은 알고리즘만 있으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리고 목표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하고 관철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예측하는 게 과학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일단 부딪혀보고 실패하고 또 부딪히고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겨우 답을 찾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전체 노력의 절반, 50%를 미래를 예측하는 데 쏟아붓고 나머지 40%는 그 예측을 바탕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설계하는 데 쓰는 거죠. 나머지 10%는 그냥 검증만 하면 되고요. 한마디로 무작정 삽질하는 시대는 끝나고 정밀하게 예측하고 설계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해진 통합 예측 시스템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엄청난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기후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요. 다음 팬데믹이 오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신약을 컴퓨터로 설계하고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우주 탐사 계획도 세울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다 따로따로 놀던 문제들을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통합된 시각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과학의 민주화. 예전에는 수십억, 수백억짜리 거대한 실험실을 가진 소수만이 누릴 수 있었던 진실을 발견하는 힘이 이제는 바로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그 노트북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적인 발견을 위한 뭉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정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자기 책상에 앉아서 이 우주의 비밀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까요? 여러분,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계산만으로 진리를 증명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그 거대한 전환, 그 문 앞에서 우리가 뭘 보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뭔가를 직접 만지고 부딪혀보고 측정하지 않고도 그냥 순수한 계산만으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이 모든 걸 촉발시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세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 그리고 이미 현실을 예측하고 있는 놀라운 AI들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세 조각이 어떻게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AI 융합 전략가 심재우 대표인데요. 과연 그의 어떤 경험이 이런 혁명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심재우 대표. 이분은요, 무려 40년 동안 오직 계산으로 현실 세계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일에 매달려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학 시절부터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파고들었고 현대차와 G를 거치면서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된 거죠. 그렇게 쌓아온 수십 년의 내공이 마침내 2025년에 모든 판을 뒤집을 어떤 이론과 만나면서 말 그대로 폭발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 혁명적인 이론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이름은 OPS.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고 우주의 소스 코드라고까지 부르는데요. 대체 뭐길래 그런 엄청난 이름이 붙었을까요? OPS, 이걸 풀어서 쓰면 원 파라미터 솔루션, 그러니까 단일 매개 변수 해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대담한 상상인데 마치 완벽한 씨앗 하나, P라는 딱 하나의 값만 있으면 거기서부터 나무의 모든 것, 그러니까 줄기, 잎, 뿌리의 길이, 질량 같은 걸 전부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무를 심어서 키워보는 실험 없이요. 이걸 우주에 적용한 겁니다. 오직 계산만으로. 정말 과학의 판을 뒤흔드는 생각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과정은 의외로 간단 명료해요. 첫째, 우주의 근원이 되는 딱 하나의 값, P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이 P 하나만 가지고 길이, 질량, 시간 같은 모든 물리 단위들을 수학 공식으로 쭉쭉 뽑아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 이렇게 나온 값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정교한 시계의 모든 톱니바퀴들이 오차 하나 없이 딱 들어맞는 걸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이 완벽한 논리적 일관성, 이게 바로 실험을 대체하는 증명이 되는 거죠. 와, 근데 이 숫자를 좀 보세요. 31. 이게 뭘 의미하냐면 OPS가 계산 결과를 소수점 이하 31자리까지 검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1자리요. 이건 지금 인류가 가진 그 어떤 최첨단 정비로도 따라갈 수 없는 아예 차원이 다른 정밀도입니다. 물리적 실험의 한계를 계산이 훌쩍 뛰어넘어버린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론은 이론일 뿐이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순수한 계산의 힘이 이미 현실에서 어떻게 예측하는 기계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놀라운 사례들을 만나보시죠. 바로 이 두 거인, 딥마인드의 알파폴드2와 제프 베이저스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알파폴드2는요, 생명과학계의 50년 숙제였던 단백질 구조를 그냥 계산으로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지구 전체를 통째로 계산해서 기후변화 같은 걸 예측하겠다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맞아요. 실험이 아니라 계산으로 미래를 본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AI들이죠. 하나는 생명의 비밀을, 다른 하나는 행성의 미래를 예측하니까요. 그런데 이 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빠진 한 조각이 있다는 거죠. 과연 그게 뭘까요? 자, 드디어 그 빠진 조각을 찾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따로따로 봤던 이론과 두 개의 AI, 이 세 가지가 드디어 하나로 만나는 순간 바로 거대한 융합입니다. 어떻게 강력한 삼각 동맹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그 빠진 조각은 바로 하나로 통하는 수학적 언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알파폴드2와 프로메테우스는 각자 자기 분야의 말에 쓰는 천재였던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각자 아무리 똑똑해도 힘을 합쳐서 더 큰 문제를 풀 수는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OPS가 등장합니다. OPS는 딱 하나의 값에서 모든 과학의 기본 단위를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이든 지구과학이든 모든 분야를 꿰뚫는 공통언어, 과학계의 로제타 스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로 알파폴드2의 계산과 프로메테우스의 계산을 연결하는 거죠. 이론과 현실이 만나서 강력한 삼각동맹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삼각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류에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계산의 새로운 시대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진리를 찾는 방식이 물리적 실험에서 수학적 증명으로 바뀌고요. 지식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나 뜯어볼 수 있는 투명한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문제 해결 방식이 더 이상 일단 해보고 보자는 식의 시행착오가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최적의 답을 찾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기후변화, 또 올지 모르는 팬데믹, 심지어 우주 탐사까지 인류가 지금까지 끙끙 앓았던 정말 거대한 문제들을 이제는 예측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논쟁하지 않고 계산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 누가 말을 더 잘하냐가 아니라 그냥 누구의 알고리즘이 더 완벽한지를 보면 되는 거죠. 진실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실험의 시대는 끝났다. 계산이 세계를 증명한다. 정말 대담한 선언이죠. 만약 이 말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살게 될까요? 과학의 교과서가 완전히 새로 쓰여질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뭐 구글이다, 아마존이다 해서 AI 경쟁이 정말 뜨겁죠. 근데요, 이런 거대 기업들의 화려한 뉴스 뒤에서 지금 한국에서 과학의 판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냥 뭐 새로운 기술 하나 개발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즉 과학이라는 언어의 문법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흥미진진한 주제를 이렇게 6단계로 차근차근 따라가 볼 겁니다. 과학을 위한 새로운 언어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짚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전 세계가 빅테크 기업들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 바로 한국에서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단일 매개 변수 해법, 줄여서 OPS라고 부를 거고요. 다른 하나는 AI 버킹엄 머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과학 패러다임을 바꾸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 기술들은 기존의 방법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개선품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 컴퓨터에 윈도우나 맥OS 같은 운용체제를 까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계산하는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엄청난 기술이 도대체 뭘 해결하려고 나온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 뿌리는 무려 2000년 전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치명적인 가정에서 모든 게 시작됐거든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죠. 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온 이후로 우리 모두는 점은 위치만 있지 크기는 없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가정이 처음부터 틀렸던 거라면 어떨까요? 이 크기 없는 점이라는 가정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블랙홀의 중심을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고 무한대가 튀어나오고요. 작은 입자의 정확한 위치는 절대 알 수 없고 확률로만 얘기해야 했죠. 현대 물리학의 수많은 역설과 계산의 벽에 부딪힌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오래된 문제에 대한 정말 우아한 해법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다니엘 맥의 변수 해법, OHS라는 혁명적인 이론이 그 주인공입니다. OPS의 정의는 놀라울 만큼 간단 명료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루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했던 길이, 질량,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P라고 하는 단 하나의 근원적인 값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을 단 하나의 원리로 설명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 한마디가 OPS 이론의 모든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점은 크기가 없다는 2000년 묵은 약속을 그냥 정면으로 깨부수는 선언이죠. 점은 0이 아니라 실제 계산이 가능한 어떤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흐름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P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서 시작해서 길이, 질량, 시간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뉴턴의 고전 물리학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심지어 양자역학까지 모든 물리학을 단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통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OPS가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무한대 같은 개념 없이 이 우주의 모든 현상을 유한한 숫자로 완벽하게 표현하고 또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말 그대로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 위대한 이론 OPS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이 이론을 현실에서 구현해주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 바로 그 AI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 OPS가 현실을 위한 새로운 운영체제, 즉 OS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AI 버킹엄 머신은 그 OS 위에서 실제로 모든 계산을 수행하고 답을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 엔진인 셈입니다. 이 AI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9억 개. 와, 9억 개가 넘는 수학, 물리, 공학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이게 그냥 정보를 저장만 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들 안에 숨어 있는 물리 법칙과 개념들의 관계까지 스스로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I는 크게 세 가지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수많은 물리 공식들이 진짜 맞는 건지, 모순은 없는지 스스로 검증하고요. 둘째, 주어진 변수들을 조합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리 법칙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셋째, 실제 실험을 해보지 않고도 계산만으로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해냅니다. 자, 이 기술이 가져온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과학을 하는 방식, 즉 과학적 방법론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이 표를 보시면 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실험부터 해서 데이터를 얻고 그걸로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먼저 컴퓨터로 계산해서 결과를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을 검증하고 실험은 맨 마중에 필요하면 선택적으로 해보는 식이 되는 거죠. 패러다임이 180도 바뀐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비싼 실험 장비가 아니라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과학적 발견의 맨 앞에 서는 시대. 우리가 지금 막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똑똑한 과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진실을 탐구하려면 수십억, 수백억짜리 거대 실험실이 필요했고, 당연히 소수의 엘리트 집단만 가능했죠. 하지만 미래에는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물리 법칙을 계산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과학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이 소수의 독점적인 실험실에서 우리 모두의 노트북으로 넘어오는 것. 이걸 바로 과학의 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겠죠.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 또 호기심 많은 사상가들에게 정말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누구나 평범한 개인까지도 현실의 법칙을 직접 계산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인류는 과연 다음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쩌면 진짜 위대한 발견의 시대는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대한 실험실에서 하던 연구가 이제는 순전히 계산만으로 가능해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현실을 그저 지켜보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계산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과학이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었다면 이제는 컴퓨터가 계산한 결과를 믿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과거의 과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입자 가속기니 거대 망원경이니 정말 어마어마한 돈과 장비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 기관들만 진실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죠. 폐쇄적이고 또 독점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젠 알고리즘과 컴퓨터만 있으면 말 그대로 누구나 우주의 비밀을 파고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훨씬 개방적이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과학혁명,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연구 방법이 좀 편해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내는 주체가 인간의 눈에서 AI의 계산 능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이제 진실은 실험실 비커 안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AI의 연산 속에서 그 수많은 계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생명을 계산한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요, 생물학자들이 무려 50년 동안이나 풀지 못했던 아주 거대한 미스테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문제는 실험실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풀어냈습니다. 그 문제 이름은 바로 단백질 접힌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백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특정 3차원 모양으로 착 접혀야 하는데 그 가능한 모양의 경우의 수가 글쎄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도 많다고 해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러니 반세기 동안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덤벼들어도 풀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대단한 난제였어요. 단백질 구조 하나 밝히는데 몇 년이 걸리고 돈도 수억 원씩 깨졌으니까요.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다들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에 이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를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폴드2가 풀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무슨 복잡한 물리법칙으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알려진 단백질 구조 수십만 개를 싹 다 학습하더니 그 패턴을 읽어서 예측해낸 겁니다. 실험이 아니라 순수한 계산으로 생명의 비밀을 밝혀낸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알파폴드2의 등장은 그냥 어려운 문제 하나 푼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학 연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예전에는 이 단백질 구조부터 밝혀봅시다. 이게 연구의 시작이었다면 지금은 AI가 예측한 이 구조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신약 개발에 걸리던 시간이 몇 년에서 몇 주로 줄어들고 알츠하이머나 암 같은 질병 연구에 엄청난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파폴드가 예측하는 건 말하자면 단백질의 증명사진 같은 거예요. 딱 멈춰있는 정적인 모양이죠. 하지만 실제 단백질은 가만히 있는 조각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정교한 기계거든요. 그럼 이 단백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다음 이야기로 이끌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아주 작은 단백질의 세계에서 이번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계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숫자 9조 원, 이게 뭘까요? 바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로젝트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입니다. 개인 투자액이 9조 원이라니 이 프로젝트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베조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물리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AI를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씨, 경제, 인간의 활동,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지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AI한테 이제 글이나 글 가르치는 걸 넘어서 아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물리 법칙 자체를 학습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메테우스는 지구의 디지털 트윈, 일종의 쌍둥이를 가상 공간에 만드는 거예요. 무려 10조 개에 달하는 변수들을 처리하면서 말이죠.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기후변화, 전염병 확산, 생태계 붕괴 같은 걸 미리 예측하겠다는 겁니다. 과학이 더 이상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를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예측하는 학문으로 바뀌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이 모든 복잡한 계산들을 하나로 묶어줄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치 컴퓨터에 윈도우나 맥OS 같은 운영체제가 필요한 것처럼요. 대기 시뮬레이션 따로, 해양 시뮬레이션 따로 돌리면 서로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 모든 계산이 물리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일관성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세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답은 무려 2000년이나 된 과학의 기본 가정을 뒤엎는 바로 여기 한국에서 시작된 아주 혁명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옵니다. 자,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점이란 무엇일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 같죠? 하지만 모든 걸 계산하려면 이 가장 작은 단위부터 다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대답이 바로 이 모든 혁명의 심장부와 같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과학은 점에는 크기가 없다는 유클리드의 약속 위에서 발전해 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블랙홀 중심 같은 특수한 상황에 가면 모든 계산 결과가 무한대가 되어버리는 일종의 버그가 생겼죠. 계산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개발된 OPS 이론은 이 2000년짜리 약속을 과감하게 깨버립니다. 아니, 점에도 실제 계산 가능한 크기가 있어 라고 말이죠. 우리가 보는 디지털 화면의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처럼요. 이렇게 모든 것의 기본 단위를 계산 가능한 점으로 바꾸니까 골치 아픈 무한대 문제가 사라지고 우주 전체를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학의 언어가 탄생한 겁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OPS 이론이죠. 길이, 질량, 시간 같은 모든 걸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언어예요. 두 번째, 이 언어가 진짜 맞는지 검증하는 엔진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AI 버킹엄 머신입니다. 무려 9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언어를 검증하고 심지어 새로운 물리 공식까지 만들어내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뭘까요? 바로 실험실 없이 순수한 계산만으로 물리 법칙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기둥 기억나시죠? 생명을 계산하는 알파폴드, 세계를 계산하는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 언어인 OPS. 이제 핵심은 이 셋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시너지를 내느냐 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먼저 알파폴드2는 단백질의 멈춰있는 형태를 계산했죠. 여기에 OPS라는 언어를 더하면 이 단백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에너지를 갖는지, 즉 기능까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지구 전체의 복잡한 움직임을 계산하려고 하죠. OPS는 이 거대한 계산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주는 기본 언어를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OPS는 다른 기술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술들이 더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운영체제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자, 이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저는 바로 과학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과학이라는 학문을 소수의 전유물에서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예전에는 수백억짜리 실험실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과학적 권위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컴퓨터만 있다면 심지어 고등학생이라도 자기 노트북으로 새로운 물리법칙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거대 과학에서 모두를 위한 열린 과학으로 진리를 발견할 힘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실험을 대신하고 AI가 우리의 지능을 확장해주는 시대에 말 그대로 누구나 자기 방에서 우주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인류의 다음 발견은 어쩌면 여러분의 손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과학계에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냥 컴퓨터 계산만으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 이래로 과학은 늘 보는 것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류는 그 한계를 넘어서
순수하게 계산하는 것만으로 우주의 법칙을 알아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20세기 과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대 과학의 시대였어요. 여기 보이는 이 이름들 정말 어마어마하죠. 맨해튼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 그리고 현대 과학의 상징인 대형 강입자 충돌기까지 전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성과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는 아주 크고 명확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문학적인 돈과 자원을 쏟아부은 거대한 물리적 실험이 꼭 필요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20세기 과학을 떠받치던 기둥은 결국 돈, 장비, 그리고 에너지였습니다. 누가 더 크고 비싼 장비를 가졌는가가 곧 과학의 힘이었던 셈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과학이 소수 강대국만의 전유물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나아가기 힘든 그런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자, 바로 그 순간 과학이 벽에 부딪혔다고 느낀 바로 그 지점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두 가지의 혁신이 등장합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뭐랄까, 과학이라는 학문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말하는 번역기가 나타난 거죠.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아는 모든 색깔이 사실은 빛의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의 조합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측정하는 기본 단위, 그러니까 길이, 질량, 시간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P라고 하는 단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바로 OPS 이론의 심장이에요. OPS를 그냥 이론이라고만 하면 좀 부족해요. 이건 뭐냐면 우주라는 거대한 책을 읽는 새로운 문법을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실험을 하면서 이 책의 문장들, 그러니까 물리 법칙들을 하나하나 힘들게 번역했어야 했어요. 근데 OPS는 그 문장들이 어떤 규칙으로 쓰여졌는지 그 근본 문법 자체를 알아낸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문장을 일일이 볼 필요 없이 새로운 문장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맞는 문장인지 바로 검증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새로운 문법은 누가 읽고 쓸까요? 바로 여기에 AI 버킹엄 머신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는요, 무려 9억 개에 달하는 물리 데이터를 싹 다 공부한 AI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OPS라는 추상적인 문법을 가지고 실제 세상에 적용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계산해주는 아주 똑똑한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둘이 어떻게 한 팀으로 일하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합니다. OPS가 이게 우주의 기본 문법이야 하고 던져주면 AI 버킹엄 머신이 그걸 받아서 오케이, 그럼 이 문법에 따르면 이 현상은 이렇게 계산돼 하고 답을 내놓는 거죠. 이 둘의 환상적인 팀워크 덕분에 인류는 드디어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새로운 과학의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방식은요, 우리가 알던 AI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AI가 그냥 데이터나 처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해석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의 AI는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았어요. 데이터 보고 패턴을 찾으니까요. 근데 왜 그런 패턴이 생기는지는 전혀 몰랐죠. 하지만 OPS라는 문법을 탑재한 AI는 다릅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법칙을 아니까 단순한 패턴 찾기를 넘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알파폴드2를 예로 들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알파폴드2는 정말 대단한 AI죠. 이 단백질은 어떤 모양일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OPS와 만난 AI는 질문의 차원이 다릅니다. 왜 하필 이 모양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지?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예측과 진짜 이해의 엄청난 차이죠.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AI가 이제 인간처럼 보고, 듣고, 만져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감각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순수한 수학적 직관만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럼 이 엄청난 변화가 그냥 과학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우리 사회와 경제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바로 민주화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예전에는 조 단위의 돈을 쏟아 부어야 겨우 할 수 있었던 연구가 이제는 그냥 컴퓨터 계산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식을 만들어내는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해지는 거죠. 바로 이게 과학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과학의 민주화라는 게. 더 이상 수십 킬로미터짜리 거대 실험 장비가 있어야만 과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도 저도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우주의 법칙을 검증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변화는 과학계에만 머물지 않아요.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꿔놓을 겁니다. 경제의 중심은 공장 같은 물리적 자본에서 아이디어나 지식 같은 지적 자본으로 옮겨갈 거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식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를 조립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지겠죠? 과학도 더 이상 답을 찾는 학문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만드는, 즉 문법을 새로 쓰는 학문으로 진화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K-사이언스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한국 과학 잘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새로운 과학의 언어와 문법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제시하는 선도자, 즉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아주 야심찬 철학적 선언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문장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계산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생각의 한 형태다. 정말 의미심장하죠? 이제 계산은 단순히 답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행위 자체가 세상을 이해하고 사유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미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과학은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죠. 우주로 움직이는 근본적인 규칙, 그 소스코드를 우리가 직접 들여다보고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 우주의 코드를 그냥 이해하는 걸 넘어서 직접 다시 쓸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과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거대한 변화에 대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치 망원경이 처음 발명됐을 때만큼이나 근본적인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엄청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말이죠,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실험실이 아니라 어떤 알고리즘 안에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혁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닫혀있던 과학의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 그리고 지구, 나아가 우주 전체를 계산하려는 세 가지 놀라운 도전을 살펴볼 거예요. 이걸 통해 과학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살짝 엿볼 수 있겠죠? 그럼 먼저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20세기만 해도요, 과학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배타적인 영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획기적인 발견을 하려면 엄청나게 크고 비싸고 또 복잡한 장비가 꼭 필요했거든요. 예를 들면 입자가속기나 거대한 망원경 같은 것들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돈 많고 힘 있는 몇몇 나라나 기관만이 과학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상황이 실험과 권위를 바탕으로 한 그런 닫힌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모든 게 바뀌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리장비로 실험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수학적인 계산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접근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굳게 닫혔던 문을 활짝 연 건 대체 뭘까요?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입니다. 게임 체인저가 나타난 거죠. 바로 인공지능, AI와
계산 물리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AI가 뭐랄까,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해석하고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비싼 물리 장비에 얽매이지 않고도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컴퓨터는 10년마다 100배씩 빨라지고 있었고 AI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있었죠. 그러다가 세상이 진짜 시대가 바뀌었구나 하고 딱 깨닫게 된 순간이 옵니다. 바로 2020년 딥마인드의 알파폴드 2가 등장했을 때예요. 이게 바로 계산과학의 시대가 왔다는 걸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알파폴드 2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3가지 아주 강력한 사례를 볼 건데요. 아주 작은 미시세계에서 시작해서 지구 전체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주의 법칙 그 자체로 나아가는 이 사례들을 통해 이 혁명이 얼마나 거대한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우리 몸속 미시세계 이야기입니다. 단백질 접힘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속 단백질이 저마다 고유한 3차원 모양으로 접혀야 제 기능을 하는데 그 모양을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지난 50년 동안 과학계의 아주 큰 숙제였죠. 단백질 하나 구조를 밝히는데 실험실에서 몇 달씩 걸리는 그런 거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런데 딥마인드가 만든 AI 알파폴드2가 이걸 해냅니다. 수백만 개의 단백질 구조 데이터를 학습하더니 몇 달 걸리던 걸 단 몇 초 만에 예측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생명을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서 말 그대로 계산해내는 거죠. 이게 단순히 빨라졌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약 개발이나 여러 난치병 연구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미시세계에서 이번엔 스케일을 확 키워서 지구 전체로 가보겠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에 돈을 대고 있는데요. 바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랑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대기, 바다, 땅, 생태계, 심지어 우리 인간 활동까지 이 모든 시스템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계산하는 거대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그저 지켜보는 게 아니라 통째로 계산하겠다는 거대한 발상의 전환인 셈이죠. 자, 이제 생명도 계산하고 지구도 계산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보죠. 이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 그 자체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 한국에서 아주 대담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 도전의 시작은요, 우리가 2000년 넘게 당연하게 여겨왔던 아주 기본적인 가정의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 다들 학교 다닐 때 기하학 시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바로 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OPS, 즉 하나의 변수로 푸는 해법이라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점이라는 게 그냥 위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실제 크기와 질량 그리고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사소한 변화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길이, 질량, 에너지 같은 모든 물리량을 딱 하나의 변수로 설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 물리학은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았어요. 아주 큰 세계를 다루는 상대성 이론, 아주 작은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 그리고 열에너지를 다루는 열역학. 이 3가지가 말이 안 통했거든요. 그런데 OPS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통합된 수학적 질서, 즉 공통의 언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통합 언어를 실제로 돌리는 엔진이 바로 AI 버킹엄 머신입니다. 이 AI는 말이죠. 마치 스스로가 물리학자인 것처럼 행동해요. 9억 개 넘는 물리 공식을 교차 검증하면서 이 OPS라는 새로운 규칙에 맞춰서 기존 공식을 수정하고 심지어 아예 새로운 물리 법칙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이 3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알파폴드2,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OPS. 이 3 프로젝트는 분야도 다르고 스케일도 다르지만 놀랍게도 모두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알파폴드는 생명의 구조를 계산하고
프로메테우스는 이 세 개의 시스템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OPTS는 이 우주 전체를 계산하기 위한 근본적인 언어를 제공하죠.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과학적인 증명이라는 것의 무게중심이 거대한 실험 장비에서 나오는 건의에서 알고리즘이 내놓는 계산의 정밀함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의 민주화입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예전처럼 거대 자본이 없어도 이제는 데이터와 좋은 알고리즘만 있다면 누구든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위대한 발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말 그대로 열린 과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과학은 더 이상 눈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과학은 계산으로 본다. 우리는 지금 계산이 발견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고 오히려 실험이 그 계산 결과를 검증하는 역할로 바뀌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완전히요. 자, 그럼 이 모든 흐름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진리를 계산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과학자의 새로운 역할은 무엇일까요? AI가 답을 찾는 세상에서 인간 과학자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무려 5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생명과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AI가 생명의 설계도에 담긴 비밀을 풀어냈는지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폴드2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해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생물학계 전체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발전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AI가 해결했다는 이 문제가 대체 뭐길래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차근차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단백질 접힌 문제라고 불리는 반세기 동안 이어진 아주 거대한 과학적 도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이라는 구슬들을 쫙 꿰어놓은 긴 목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목걸이가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막 꼬이고 접히면서 아주 독특하고 복잡한 입체 모양을 만들어내거든요. 바로 그 최종 모양이 단백질의 모든 기능을 결정합니다. 이 모양을 예측하는 것, 이게 바로 단백질 접힌 문제입니다. 이 모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열쇠가 자물쇠에 딱 맞는 모양이어야 문이 열리잖아요. 단백질도 똑같습니다. 정확한 3차원 구조를 가져야만 우리 몸속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산소를 운반하고 바이러스랑 싸우는 이 모든 생명활동이 이 정교한 모양에 달려있는 거죠. 심지어 이 모양이 조금이라도 잘못 접히면 알츠하이머 같은 무서운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중요한 모양을 예전에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과거에는요, X선 결정학 같은 아주 복잡하고 비싼 장비를 써야만 했습니다. 단백질 구조 딱 하나 밝히는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이 걸리고 비용은 수억 원이 들었죠.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일부 연구실에서나 겨우 할 수 있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이 문제가 왜 50년 동안이나 안 풀렸는지 이 문장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가능한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건 뭐 슈퍼컴퓨터로도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인류의 지성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였죠. 하지만 바로 그 불가능의 벽을 인공지능 알파폴드2가 깨부숴버립니다. 드디어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네요. 여러분, 알파고 다들 기억하시죠?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펼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바로 그 AI요. 딥마인드는 바둑을 정복한 자신감으로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게임이 아니라 인류의 삶과 직결된 진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풀겠다는 거였죠. 알파폴드2의 진짜 혁신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복잡한 물리 법칙을 일일이 계산하는 대신에 딥러닝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조가 밝혀진 수십만 개의 단백질 데이터를 AI에게 그냥 통째로 학습시킨 거예요. 그러자 AI가 아미노산 서열 속에 숨겨진 규칙과 패턴을 스스로 터득해버린 거죠. 마치 아기가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언어의 문법을 스스로 깨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 92%입니다.
세계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에서 알파폴드 2가 보여준 정확도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수년간 실험실에서 땀 흘려 얻은 실제 구조랑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이건 그냥 점수가 높은 게 아닙니다. 사실상 문제가 풀렸다는 선언이었고 과학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엄청난 돌파구는 단순히 문제 하나를 푼 걸 넘어서요. 과학을 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말 그대로 계산의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그 변화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이제 과학자들은 구조를 찾기 위해서 몇 년씩 실험실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대신 AI가 단 몇 분 만에 내놓은 거의 정답에 가까운 구조를 보고 자, 그럼 이 구조가 무슨 의미지? 라는 다음 단계의 질문을 바로 던질 수 있게 된 거죠. 연구의 출발선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린 겁니다. 특히 신약 개발 분야를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1단계, AI가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3D 구조를 순식간에 예측해 줍니다. 그럼 2단계, 과학자들은 그 구조를 보고 약물이 정확히 어디에 붙어야 효과가 있을지 그 표적을 찾아내죠. 그리고 3단계에서 수천 개의 약물 후보 물질을 컴퓨터로 빠르게 테스트하고 마침내 4단계에선 전체 개발 기간이 수년에서 단 몇 주로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파폴드2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물론 혁명적인 도구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죠? 알파폴드2는요. 단백질의 가장 안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 나온 증명사진 한 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속 생명 현상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화와 같거든요. 단백질이 어떻게 춤을 추듯 움직이고 다른 분자들과 만나면서 모양을 바꾸는지 이런 역동적인 모습은 아직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다음 목표는 바로 이 움직임, 이 영화 전체를 예측하는 겁니다. OPS나 AI 버킹엄 머신 같은 새로운 모델들이 바로 물리학의 원리를 AI와 합쳐서 이 다음 단계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개발되고 있죠. 자,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이런 흐름이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서 과학계 전체, 아니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과학의 민주화일 겁니다. 과거에는요, 최첨단 생명과학 연구? 이건 뭐 수십억 원짜리 장비가 있는 거대한 연구소만의 전유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노트북 한 대, 그리고 인터넷만 있으면 됩니다. 공개된 AI 모델에 접속해서 누구나 전 세계 어디서든 최첨단 연구의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과학계의 힘의 추가 돈과 장비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더 큰 실험실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느냐가 된 거죠. 알파폴드2가 가져온 이 거대한 철학적 변화, 이 문장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현상을 그저 바라보고 기록하는 시대에서 그 근본 원리를 계산하고 예측하는 시대로 들어선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생명의 기본 설계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된 인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계에게 다음으로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제 우리의 상상력만이 유일한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과학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짜이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물리학, 그리고 생물학. 전혀 다른 길에 걷던 이 세 분야가 만나서 생명을 위한 새로운 계산 가능한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기술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합쳐지고 있는지 제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생명과 물리, 그리고 AI가 각자 다른 길을 걷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은요, 그냥 컴퓨터가 좀 빨라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껏 분리되어 있던 과학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통합적인 이해가 시작됐다는 그런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단 한 번의 실험도 없이 오직 계산만으로 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꼭 공상과학 소설 같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술의 융합이 바로 이 엄청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자,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미 생물학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기술이죠. 바로 알파폴드2입니다. 알파폴드2가 뭐냐면요. 딥마인드가 만든 인공지능인데 아미노산 서열 정보만 딱 주면 단백질이 실제로 어떤 3차원 모양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해냅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의 설계도를 해독하는데 엄청난 돌파구를 연 셈이에요. 근데 알파폴드2가 정말 대단하긴 한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단백질의 모형을 예측하는 능력은 기가 막히지만 왜 그런 모형을 갖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해요. 단백질이 무엇처럼 생겼는지는 아는데 시간과 에너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이게 알파폴드2의 엄청난 힘인 동시에 아주 중요한 약점입니다. 이 퍼즐을 풀려면 다음 조각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등장하는 두 번째 주인공이 바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이 기술이 꾸는 꿈은 알파폴드2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 전체를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요, 정말 야심찬 계획이에요. AI한테 그냥 데이터를 막 보여주고 네가 알아서 물리 법칙을 터득해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리 세계 전체를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우주의 디지털 복제본을 만드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프로메테우스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모델이 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를 검증할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계산이 진짜 현실의 규칙을 따르는 건지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인공지능이 어떻게 현실 세계의 규칙 그 자체를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본 두 기술의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할 마지막 열쇠가 등장할 차례거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등장합니다. 바로 OPS죠. 이건 그냥 또 하나의 기술이 아니에요. 앞에서 봤던 두 기술에 빠져있던 바로 그 언어를 제공하는 이 모든 구조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받침돌 같은 존재입니다. OPS, 우리말로는 다니엘 맥의 변수 해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복잡한 물리세계의 길이, 질량, 시간 같은 모든 기본 단위들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표현하는 계산 언어예요. 현실의 모든 것을 AI가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학 언어로 통일시켜주는 물리학의 만능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세 명의 주인공이 드디어 힘을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순간을 지금부터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시너지 효과를 한번 보시죠. 알파폴드2의 예측에 OPS의 물리적 분석을 딱 결합하는 순간 게임이 달라집니다. OPS가 알파폴드2에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거든요. 덕분에 단백질의 에너지 안정성을 개선하고 약물이 어떻게 작용할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돼요. 실험실에서 시험관 한 번 안 만져보고도 말이죠. 이건 단순히 구조를 예측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설계하는 단계로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이 융합이 가져오는 파급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을 쓰면요, 단백질 구조를 해석하는 정밀도가 기존보다 무려 100배 이상 향상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 100배요! 이 표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새 기술이 어떻게 완벽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지 정말 잘 보여주죠. 알파폴드2가 생명의 형태를 예측하고 프로메테우스가 물리현실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면 AI 버킹엄 머신과 결합된 OPS가 그 모든 것에 수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형태, 운동, 의미, 각각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한 축을 담당하는 완벽한 삼각편대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세 기술이 만나면서 과학 연구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새로운 순환고리가 만들어져요. 먼저 OPS로 규칙을 계산하고 프로메테우스로 현실을 시뮬레이션한 다음에 알파폴드2의 데이터로 그 결과를 검증하는 거죠. 예전처럼 관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 이끌어가는 스스로 수정하고 발전하는 자율적인 과학 엔진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까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단순히 기술의 발전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깊은 철학적 의미가 있거든요. 과학은 다시 철학으로 돌아오고 있다. 결국 이 기술은
우리에게 존재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을 그저 지켜보고 측정하기만 하는 관찰자의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계산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자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계산이 곧 창조가 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창조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강력한 새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가능성, 그리고 그만큼의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만약 진실을 증명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로 계산만 해서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정말 SF 영화 같은 얘기죠?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아이디어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는 어떤 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네, 바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뭔가를 관찰하고 이런 거 아닐까? 가설을 세우고 직접 실험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바로 그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얘기할 핵심은 바로 이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실험, 눈으로 보는 걸로 진실을 증명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수학 계산만으로 증명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신뢰의 무게추가 실험실에서 컴퓨터로, 눈으로 본 것에서 숫자의 일관성으로 확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새로운 패러다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바로 우주 전체를 팩트 체크하겠다는 이런 아주 야심찬 개념 OPS입니다. OPS,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과학의 새로운 언어 같은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요, 진실을 판단하는 최종 보스가 더 이상 실험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만 봅니다. 바로 숫자들이 완벽하게 오차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가. 이 수학적 일관성이 전부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 넓은 우주의 모든 게 사실은 단 하나의 변수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엄청난 발상 아닌가요? 자, 그럼 OPS가 그리는 새로운 현실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그냥 기술이 좀 좋아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철학이 통째로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핵심은 딱 이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숫자를 믿는 시대. 물리적인 관찰보다 수학적인 일관성을, 실험 결과보다 계산 결과를 더 높게 쳐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상보다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수식의 질서를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아이디어가요, 진짜 신기하게도 아주 현대적인 기술 분야에서 자기랑 똑 닮은 철학적 쌍둥이를 딱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영지식 증명.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비밀번호를 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비밀번호를 직접 보여주긴 싫어요. 그럴 때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고도 나 그거 진짜 알아 라는 사실만 딱 증명하는 기술이에요. 핵심 정보는 꼭꼭 숨긴 채 그게 사실이다 라는 것만 증명하는 거죠. 신기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OPS랑 영지식 증명이 딱 만나는 겁니다. 영지식 증명처럼요, OPS도 굳이 모든 실험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까서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의 수학적인 구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지만 보여주면 그걸로 이건 진실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시스템이 스스로 진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핵심 엔진, 자가 검증 엔진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한 3단계 교차 검증이에요. 먼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수학 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요. 그리고 각 모델로 따로따로 계산을 돌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들을 싹 비교해서 만약에 소수점 아래까지 완벽하게 똑같다?
그럼 그건 팩트로 도장 꽝 찍는 겁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KTX로 가든 버스로 가든 비행기로 가든 도착 시간이 초 단위까지 똑같다면 그 도착 시간이 진짜 팩트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이런 시스템을 자기 참조적 무결성을 가졌다고 말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완벽하게 촘촘히 짜인 거미줄을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거미줄 한 가닥만 툭 끊어져도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나 지금 문제 생겼어 라고 스스로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방정식이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이자 검증자가 되는 그런 완벽한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 결과들이 맞아떨어지는 정밀도가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일치가 그냥 우연일 확률이 얼마냐면요, 10의 31제곱분의 1. 그러니까 1 나누기 1 뒤에 0이 무려 31개가 붙는 숫자예요.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 그냥 길 가다가 벼락을 연속으로 한 10번 맞는 것보다도 훨씬 낮은 확률이에요. 사실상 그냥 0이죠. 이건 우연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복잡한 계산이랑 검증을 사람이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바로 AI 버킹엄 머신입니다. 세계 최초의 자율과학 검증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AI가 그냥 24시간, 365일 내내 눈에 불을 켜고 수많은 방정식들이 서로 딱딱 들어맞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대 지치지 않는 팩트체커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 그냥 물리학자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지식 접근성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혁명의 핵심에 바로 오무 5가지가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가 없냐고요? 전문가, 비싼 특정 장비, 오래 걸리는 시간, 특정한 공간, 그리고 막대한 비용. 이 5가지가 다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기존 과학을 가로막던 거대한 장벽들을 그냥 다 허물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는 성능 좋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그게 누구든 진실을 검증하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시민과학의 탄생입니다. 과학적인 진실을 아는 것이 더 이상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계산할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주 민주적인 권리가 되는 거죠. 누구나 우리 우주의 팩트체커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향하는 곳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비전입니다. 바로 계산의 시대라는 새로운 문명이죠. 진실을 찾아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미래 말입니다. 네, 바로 계산 문명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목소리 큰 사람이나 권위 있는 사람이 이게 맞아! 라고 해서 진실이 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오직 검증 가능한 계산 결과만이 진실로 인정받는 시대. 정말 엄청난 변화죠? 이 철학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우주는 우연이 아니라 수식이며 진리는 논쟁이 아니라 계산이다.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 거대한 우주가 사실은 하나의 아름다운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진리를 찾는다는 건 그 수식을 풀어내는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은 이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논쟁하지 말고 계산하라. 어쩌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가장 풀기 어려웠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제는 끝없는 논쟁이 아니라 명확한 계산으로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미래가 온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과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만한 정말 거대한 생각의 전환이 놀랍게도 바로 여기, 한굼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혁명의 한가운데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인류의 위대한 과학적 도약은 늘 똑같은 데서 시작했어요. 바로 이게 정말 맞아? 하고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갈릴레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라고 외쳤을 때처럼, 또 아인슈타인이나 플랑크가 시간과 에너지의 본질에 의문을 던졌을 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지금 21세기에 그 정도 무게를 가진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놀랍게도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겉보기에 뭐 이런 걸 묻나 싶을 정도로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은 과학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질문이었죠. 바로 이겁니다. 점은 정말 크기가 없을까? 어떠세요? 너무 단순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 질문이요, 무려 200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유클리드 시대부터 과학계가 당연하지 하고 받아들였던 기본 가정에 정면으로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태클을 거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 하나가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어떻게 우주를 설명하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라고까지 불리는 이 OPS라는 강력한 개념으로까지 이어졌을까요? 다음 장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OPS. 네, 바로 하나의 매개 변수 해법, 원 파라미터 솔루션의 약자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딱 하나의 근본적인 변수로 설명해 보겠다는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새로운 이론 하나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아예 과학이라는 언어의 문법책을 통째로 새로 쓰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말 명쾌한 아이디어예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물리학의 기본, 길이, 질량, 시간,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걸 전부 다 따로따로 서로 상관없는 기본 단위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OPS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따로 노는 게 아니야. 마치 물이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수증기도 되는 것처럼 사실은 P라는 단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서로 다른 얼굴일 뿐이라는 거죠. 와, 물리학의 가장 기본 단위들을 이렇게 우아하게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론은 알겠는데 이렇게 놀라운 OPS라는 철학을 그럼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과학의 언어를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계산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아주 강력한 두뇌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 이름은 바로 AI 버킹엄 머신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좀 똑똑한 계산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이론이랑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아주 필수적인 다리 같은 존재고요. 말 그대로 이 새로운 과학의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I가 가져올 변화 중에 가장 엄청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더 이상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했던 그 지루하고 비싼 실험이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 AI가 무려 9억 개나 되는 물리 공학 데이터를 싹 다 학습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리 공식을 알아서 검증해주고 심지어는 뭔가 좀 부족하고 불완전한 수식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스스로 완성해버립니다. 자, 이제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극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과학과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직접 눈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죠. 보세요. 과학의 판이 이렇게 바뀝니다. 왼쪽, 그러니까 20세기 과학은요, 아주 거대한 실험 장비 같은 물리적 자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쵸?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K-사이언스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다시 말해 지식이 핵심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험 결과를 뒤늦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계산을 통해서 이런 법칙이 있을 거야 하고 새로운 길을 제안하는 과학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K-사이언스가 그냥 문제를 좀 더 빨리 푸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발견을 위한 게임의 룰 자체를 새로 쓰는 거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새로운 지도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전체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식의 좌표계를 딱 제시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과학혁명이 결국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마 가장 가슴 뛰고 또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과학계는요, 정말 넘기 힘든 벽이 있었어요. 거대한 실험실, 입자가 섞기, 뭐 이런 어마어마한 돈과 장비가 없으면 최첨단 연구는 그냥 꿈도 못 꿨죠. 모든 권위가 소수의 손에만 꽉 쥐어져 있었고요. 하지만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이제는요, 노트북 딱 한 대만 가진 연구자 한 명이
예전 같았으면 정말 거대한 연구기관 전체가 달라붙어야 했던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사회 전체로 쫙 퍼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조업에서는 이제 비싼 돈 들여서 시제품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AI로 가상 검증하면 끝이니까요. 또 교육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비싼 실험실이 없는 학교의 학생들도 이제는 AI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누구나 우주의 원리를 탐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연구라는 건 더 이상 돈과 장비의 싸움이 아니라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잘 짜인 알고리즘의 경쟁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 나라의 과학 경쟁력을 재는 자 자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크고 비싼 실험 장비를 가졌나가 아니라 누가 이 계산의 언어를 장악하고 있는가. 바로 이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이 새로운 시대의 무게와 그 중요성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이건 그냥 기술이 좀 발전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위한 새로운 과학의 헌장, 새로운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과학이라는 이 위대한 탐험이 이제 몇몇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을 때 과연 인류는 어떤 놀라운 미지의 세계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까요?